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밝힌 내용이었는데 아직 별일 없습니다. 먼저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조용했습니다.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요, 코로나 이 관련된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좀 잡히고 있다. 이 상승세 잡히는 걸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채근도 하고 당근도 주고 책찍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문도 하는 모습, 이런 뭐 약간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좀 치중된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마스크도 벗은 모습을 지금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종욱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방한 기간에 북한이 대북 이슈를 좀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이 한미 정상의 어떤 논의에 대한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내치에 정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 주재 회의를 했고 또 조문도 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마스크는 또 벗고 이건 어떤 뭐 전략이 있을까요? 보여주기식인가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미국 국무부나 우리 정부 뭐 국정원 같은 경우도 도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도 저는 도발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 제재가 있었고요. 코로나19 과정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위해서 뭐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 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의 소위 핵 문제와 관련된 전략들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소위 ICBM을 통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남아있는 교수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권에서 재진입하는 문제랑 다탄두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정도의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실험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전술적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거나 중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그런 어떤 한국 또는 주변국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 능력들을 실전 배치하는 문제가 소위 북한에게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소위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ICBM이나 핵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오늘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소위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파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적어도 미국과의 접점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ICBM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전 도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의 도발이 있을 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제 양욱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그래픽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뭐 단독 환담도 있었지만 확대 정상회의도 있었지만 이 소인수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측의 이 외교 안보 관련된 이 수장들이 함께했습니다.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제이크 설리번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고 카운터파트로 있는 이 김성한 우리 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근데 대북 강경파로 좀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제이크 설리번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좀 반대하는 입장을 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김성한 뭐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미를 둬야 될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걸 뭐 대북 강경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위 너무나 유화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비난이고요. 아, 일각의 어떤 평가일 뿐이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두 분 다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두 만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금 이 현재 이 안보 상황에서 꼭 북한뿐만 아니라 소위 세계 전략, 뭐 중국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양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거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더 잘 됐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안보 같은 것들이 주가 되게 된 것도요. 원래 김성한 교수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수 하시는 시절부터도 신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제이크 설리번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정통적인 어떤 뭐 안보 학자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런 신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경제를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인 동맹의 모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하는 주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 둘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요. 지금 이제 그 미 국무장관이 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진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됐는데 네. 또 사실 뭐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사실 거의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 문제를 거의 다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하고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격이 뭐 이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조금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은 뭐 격이 안 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논의가 좀 있긴 있었겠죠, 위원님?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지금 뭐 의전 그러니까 세세하게 따지고 그럴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뭐 대통령이 와 있는데 배석한 그 관료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에서 식량이 모자란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어떻게 구호하느냐 이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유엔에 가 있고 그 글로벌 외교안보에서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이제 일본에서 그 합류하기로 돼 있고 질 바이든 여사 그다음에 이제 토니 블링컨 장관 두 분이 안 오는 게 조금 눈에 띄긴 하는데 뭐 그 대통령이 왔는데 참모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미국 국무부의 그 장관은 전 세계 이슈 때문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사실은 중국이라는 이슈는 있습니다만 동북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볼 그 기회가 없고 부장관이 있고 차관님 이제 몇 명 있습니다만 부장관 그 차관도 각자 맡은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한국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담당하는 담당자는 없습니다. 제일 높은 게 이제 동아태 담당 차관보인데 우리를 치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국장급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러나 가장 현안을 잘 알고 지금 정상회담을 쭉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를 물으려면은 그 차관보한테 묻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옆에 배석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커다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블링컨 장관이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미국 자체가 북한의 어떤 사태나 위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나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블링컨 말씀을 왜 드렸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국의 대전략 쪽에다 이런 것들을 좀 첨입을 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들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요. 에어포스 원보다 먼저 뜬 비행기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 항공기라고 하는데요. 이 나이트워치. 먼저 띄웠다고 하는데요. 양호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보는 그림 예. E4B인가요? 예, E4B 나이트워치라고. 어떤 항공인가요? 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핵전쟁 났을 때 저것 띄워놓고 공중에서 지휘합니다. 즉 뭐냐면 어떠한 최악의 전쟁 상황이라도 미국이 전 세계 어디서 지휘할 수 있는 기체다라는 것이고요. 둠스데이 플레인이라는 게 맞습니다. 저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운명의 날에 그 예. 핵이 다 터지고 해도 이제 저거는 EMP에 대한 방어 기능이 있어서 핵 폭발이 보통 있으면 그 전자기파 때문에 비행기 자체가 사실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막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체고, 근데 뭐 심지어 이제 그런 배물도 있죠. 하늘을 나는 펜타곤. 그래서 사실 국방장관들, 미국 국방장관들이 해외 순방을 할 때 많이 타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H 장관이나 아니면 매티스 장관이나 아니면 현직 오스틴 장관도 이 기체를 타고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 그 러시아가 저런 유사한 기체가 있어요. 근데 그 기체를 띄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이상한 짓 하면 우리 핵 가지고 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기체를 먼저 띄웠다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뭐 국방장관이 타고 오지 않았는데 이 기체를 먼저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뭐 이렇게 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니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금 미국 항모 전단 2개가 지금 전방에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의 그 강습 모함을 포함하는 뭐라고 그럴까 전단이 2개가 배치돼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모저모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봐 보시죠.